진료실 들어오실 때부터 계속 그 말씀 하셨어요. 뭐라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계속 따다따다다 말씀하셔서 이거는 지금 아프다는 생각이 머리에 이미 박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운동 자체를 이거를 크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이제 본인 스스로. 규정을 짓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살이 쪘을 때 생길 수 있는 질병들을 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막 관절 통증은 물론이고 뭐 고지혈증, 고혈압, 고혈당, 체지방률도 너무 높으시던데 큰일이네요. 처음에는 어머님이 아침부터 건강히 드시는 것을 보고 나름 노력하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아침이랑 점심을 늦게 드신다고 해도요. 이 저녁 식사 시간이 너무 늦더라고요. 사실은 저부터도 저 나이 되는 사람들도 저녁에 늦게 먹고 자게 되면 아침에 몸이 굉장히 무거운 걸 느끼게 되거든요. 또 구원장님께서 어머님에게 말씀해 주신 걸 듣고 궁금한 게 한 가지 생겼는데 저희 어머님도 그래요. 약을 워낙 많이 드시니까 이거 한 번에 먹으면 위에 부담이 있을 것 같고 몸에 안 좋을 것 같아서 이 약을 나눠서 드세요. 그러니까 무슨 약은 아침에 드시고 무슨 약은 저녁에 드시고 막 이러시는데 이 약을 나눠 먹으면 안 되는 겁니까? 뭐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약 종류에 따라서 위장에 부담을 주는 약이 있고 위장에 부담이 전혀 없는 약이 있어요. 근데 부담이 없는 약을 굳이 나눠서 먹으면서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포인트는 그거죠. 약 먹으려니까 뭐라도 먹어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게 문제예요. 맞아요. 저희 어머님도 약을 먹어야 되니까 아이고 입맛도 없는데 그렇죠, 그래도 그렇죠. 먹어야겠다 하시면서 2그릇 드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먹어도 공복에 먹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약들은 사실 한 번에 먹어도 괜찮은 데다가 이 약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계세요. 맞아요. 특히나 어르신분들은 네. 약이라는 거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면서 이 식사를 꼭 하고 먹어야 된다. 혹은 빵이라도 하나 먹고 먹어야 뭐라도.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맞아요. 그게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는 거죠. 약은 우리 몸에 좋으려고 먹는 건데. 네, 그런데 일상을 조금 더 보니까 어머니 본인도 운동의 중요성을 아셔가지고 계속 나가서 운동을 하시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 아프니까 자꾸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하면 근육량을 잘 늘릴 수 있을지 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살은 찌고 근육은 빠지고 이 사연 속에 이 어머님뿐만 아니라 아마도 모든 중년 여성의 고민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일반적으로 60세 이후부터는 매년 3%씩 근육량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즉, 근육량을 지키는 것이 중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네, 제 주변에 다른 의사 선생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근육이 곧 재산이고 보험이다. 맞아.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혹은 나이 들어서 근육량이 계속 유지가 되면 이게 이제 큰 병이 왔을 때 뭐 치료를 버틸 수 있는 힘도 되고 또 큰 병을 미리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점차 감소하는 증상을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부터 이 근감소증의 질병 코드를 붙여서 정식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육이 감소하는 것만으로도 질병이 된다고요? 이 근감소증은 노화에 따른 근육량 감소와 더불어서 근력이나 신체 기능이 감소한 상태를 의미하는 질병인데요. 근육량이 감소하면 낙상, 골절, 당뇨, 고혈압, 심뇌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의 발생이 증가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사연 속 우리 어머님은 고혈압 또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시고요. 혈당도 높으십니다. 특히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한테는요, 이 근육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근육이 줄어들면 이 당뇨병의 발병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포도당을 가장 많이 쓰는 것이 근육인데요.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면 이 포도당의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이 포도당이 남아 돌아서 혈당도 같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네, 뿐만 아니라 남은 포도당이 지방으로 전환돼서 축적될 때 근육에도 쌓이면서 근지방증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제 근감소증은 뭔지 알겠는데 네. 근지방증은 뭐예요? 네, 우리가 지방간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 근지방증이란 이 간에 지방이 쌓이는 지방간처럼 근육에 지방이 축적되는 현상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 근지방증이 있으면 각종 대사질환은 물론이고요. 비알코올성 지방간과 이 간이 딱딱해지는 간 섬유화의 위험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이 내장 지방형 비만이나 혹은 지방간이 있는 사람보다도 이 사망 위험도 더 높아지게 돼서 위험하게 되는 상황이 되죠. 아니 진짜 순식간에 무서운 이야기들 너무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그만큼 근육이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거군요. 네, 정말 중요하죠. 근지방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함께 이 질 좋은 근육을 늘리는 것이 꼭 필요한데요. 근육은 늘리면서 체지방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BNR17입니다. 아니, BNR17 유산균이 근육을 늘리는데도 도움이 됩니까? BNR17이 근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근육을 손실한 쥐에게 21일간 BNR17을 섭취시킨 결과 근육 기능 저하가 개선되고 종아리 뒤쪽의 근육인 비복근이 증가하는가 하면 우리 몸으로 따지면 대근육 중 하나인 허벅지에 위치한 대퇴사두근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진짜요? 와. 아니, BNR17이 근력에 도움이 된다는 건 처음 알았는데, 아니,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BNR17이 근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근육 단백질을 합성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키고 근육 단백질을 분해하는 유전자의 발현은 감소시키기 때문인데요. 이 체중에서 지방을 뺀 나머지를 의미하는 이 제지방량이 늘어난 사실까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모르는구나. 또 뭐지? 제지방량? 그건 뭐지? 그럼 제지방량이 늘면 왜 좋은 거예요? 네, 제지방량, 말 그대로 이 지방을 제외한 나머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기, 피부, 뼈, 그리고 체수분 및 근육의 무게처럼 지방을 뺀 신체의 모든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 근육 조직은 지방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거든요. 이 제지방량이 높을수록 기초대사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지방량이 증가하게 되면 골밀도, 그리고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 그리고 신체 기능을 포함한 전반적인 건강이 향상될 수도 있는 거죠. 오, 진짜 제지방량이 이렇게 올라가면 더 좋은 거네요. 저는 제지방량인 줄 알고. 겸손한 나의 지방량.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러면 BNR17이 뱃살 빼는 데에도 혹시 도움을 줄 수 있나요? 맞습니다. BNR17은 지방 산화와 관련된 유전자 발현에 도움을 줍니다. 지방 산화는 지방을 태운다는 뜻인데요. 지방 연소 유전자가 많을수록 지방이 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BNR17 섭취 후에 지방을 태우는 지방 산화 유전자가 증가했다는 점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진짜 이 지긋지긋한 그러니까. 제지방. 지방을 태운다. 제 거. 상상만 해도 시원하네요. 야. 어떻게. 너무 좋으네요. 네, 이렇게 지방세포를 태우고 나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궁금하시죠? 네. 네, 우리나라 비만한 성인을 대상으로 12주간 이 BNR17 유산균을 섭취하는 연구를 진행해 봤는데요. 그 결과 복부의 내장 지방이 감소하고 허리 둘레가 95.4cm에서 90.4cm로 무려 5cm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인체 시험에서도 12주 동안 BNR17 유산균을 섭취하게 했더니 비만도를 나타내는 BMI 지수와 함께 엉덩이 둘레, 체중까지 모두 감소했다고 합니다. 근육은 지키고 체지방은 태우고 정말 사연 속 우리 어머니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이 어머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BNR17은 이 당뇨병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이 당뇨병을 유발한 쥐에게 10주간 BNR17 유산균을 먹게 했더니 포도당 수용체 중 하나인 GLT4를 발현시켜서 인슐린의 저항성과 혈당 조절 능력 개선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당뇨병을 유발한 쥐에게 12주간 이 같은 양의 식사를 주고 한 그룹에게만 이 BNR17 유산균을 투여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서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이 모두 감소한 걸 확인한 연구 결과도 있죠. 오늘 정말 BNR17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본 것 같은데요. 반가운 소식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딸의 간절한 SOS 신호를 들은 어머니가요. 촬영 이후에 건강을 위해 본격적으로 노력을 더 하기 시작했대요. 네,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운동을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모습이 저희가 보기에도 참 안타까웠었는데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머님의 변화를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둘, 딱 자극을 느끼면서 셋, 빠르게 더 빨리 조금만 더 아드님이 운동 코치 해주시네요. 와, 확실히 옆에서 저렇게 가르쳐 드리니까 어머니가 의욕이 있으셔서 그런지 잘 배우시네요. 와, 빠졌네. 아,